혈당 조절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당뇨의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증상에만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혈관과 바로 혈액입니다. 이거를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먹어줘야 하는 채소가 있는데 당뇨 환자들에게 가장 권장하는 즙은 바로 혈관의 염증을 해결해주고 혈액 안에 쌓인 지방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뇨에 있어서 혈당 수치가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혈당은 당뇨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뇨라는 질병을 보면은 증상이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이 고혈당은 당뇨의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왜 고혈당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은 이 식사가 위에서 위산과 섞이고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흘러갑니다. 위에서 소장으로 내보낼 때는 포도당으로 바뀐 상태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이 포도당이 우리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올라갑니다. 간은 이 포도당을 인체에 분배하고 저장하는 일을 하는 게 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은 혈당에 한 90 정도의 포도당을 흘려보내고 간에는 글리코겐이라는 지방의 형태로 한 100 정도 보관을 하고 또 우리 피하 지방에 또 100 정도 보관을 하는 게 우리 간이 하는 일입니다. 간의 기능이 충분하다면 이 일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혈중 혈당이 한 90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간 기능이 안 좋아졌어요. 간이 적절하게 저장하지 못하고 간에 저장해야 될 혈당을 100 저장해야 되는데 80 저장하고 피하 지방에 100 저장해야 되는데 80 저장하면은 40이라는 혈당이 우리 혈중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90 더하기 40은 130입니다. 이거는 당뇨라는 겁니다. 당뇨의 시작은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부터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우리 인체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써서 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이제 간한테 명령을 내려요. 야, 빨리 저장해라. 제대로 저장해라. 하지만 간의 세포들이 벌써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인슐린을 갖다 쓰지를 못합니다. 이걸 우리는 인슐린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간뿐만 아니라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췌장세포까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인슐린 저항이 아니라 인슐린 저하입니다.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인체는 모든 혈관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간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나중에는 췌장의 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돼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면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미세혈관들을 막고 대혈관을 막으면서 각종 합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인이면은 우리는 간을 튼튼히 하고 췌장을 튼튼히 해서 당뇨의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가만 놔두고 전부 다 증상에만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당뇨를 혈당 관리만 하게 됐을 때 최근에 나온 연구 자료를 보면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자료인데 만성 심부전 환자 중에서 70% 이상이 당뇨 환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온 논문인데 철저한 혈당 조절과 철저한 혈압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2016년도 연구 결과인데 우리나라에서 제2형 당뇨를 가진 사람들을 1074명을 우리가 한 10년 동안 추적한 결과 그중에서 87.4%가 합병증에 걸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 다른 연구는 미국에서 나온 연구인데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다시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했을 때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혈당 조절을 해도 질병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고혈당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그 혈당 조절을 아무리 해도 합병증이 온다면은 혈당 조절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질병의 증상인 혈당 조절보다는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췌장과 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면 당뇨의 원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장기 모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혈관과 바로 혈액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포에게 직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이죠. 이거를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먹어줘야 하는 채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근이고요. 두 번째는 케일, 세 번째는
민들레입니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혈액이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혈당도 혈액의 독소고요. 활성산소도 혈액의 독소고 석회질도 혈액의 독소입니다. 이러한 독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독인자가 바로 당근과 케일과 민들레에 있는 칼슘입니다. 이 세 가지 채소는 채소들 중에서 가장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액의 오염을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혈액의 양이 풍부해야 됩니다. 혈액은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칼슘입니다. 또한 민들레에는 아주 특수한 영양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실리마린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이 실리마린은 간에 대한 친화력이 아주 강합니다. 죽어가는 간세포를 살리고 간이 독소에 맞춰서 싸울 수 있는 저항성을 키워주고요. 간의 기능 저하와 췌장의 기능의 저하로 오는 당뇨를 회복하기에는 아주 좋은 채소들입니다. 시중에서 구입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림원이나 이러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고요. 민들레는 두 가지 민들레가 있는데 하얀 민들레와 노란 민들레가 있습니다. 이때 노란 민들레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채소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이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중에서 가장 좋은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하기에는 다른 견과류보다 오메가3가 10배 이상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발표하고요. 오메가3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효소, 또 불포화 지방이 또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관의 염증을 해결해주고 이 불포화 지방은 혈액 안에 쌓인 지방들을 또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호두가 좋고요. 또 좋은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또한 생아몬드가 좋습니다. 아몬드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어느 정도의 단백질 또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견과류들을 먹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꼭 생견과류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견과류는 이제 거의 다 볶은 거예요. 견과류에는 이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을 우리가 높은 온도에 볶기 시작하면은 그 지방이 과산화지질로 바뀝니다. 과산화지질은 강력한 활성산소입니다. 과산화지질을 통한 세포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꼭 생견과류를 드셔야 됩니다. 집에서 즙을 낼 때는 이제 꼭 녹즙기를 사용하셔서 즙을 내야 됩니다. 이 녹즙기 자체에 환경 호르몬, 즉 플라스틱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없는 녹즙기를 써야지 우리가 건강에서 최대의 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다가 견과류를 넣는 방법은 당근과 견과류를 이렇게 해서 즙을 만들어도 되고 또는 당근과 씨앗을 해서 같이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이제 유의할 점이 있는데 섬유질이 있어요. 섬유질이 있는 즙은 식사 시간 때 식사와 같이 먹어야 됩니다. 식사 공복이나 이렇게 먹게 되면은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간과 위가 일을 해야 되고 그거는 간식이 되고 간식은 우리 소화기에 해롭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가장 권장하는 즙은 바로 민들레 즙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당근과 케일과 민들레를 즙으로 내는 건데 당근이 한 반 정도 들어가고 케일이 한 30% 그리고 민들레가 한 20% 정도 되는 비율로 즙을 만들어서 한 200cc 정도 즙을 냅니다. 즙을 먹을 때는 섬유질을 다 제거해야지만이 소화기가 다시 또 일을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영양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공복에 한 1시간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채소를 가장 간편하고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왜 우리가 채소를 먹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는 목적은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섭취입니다. 또 섬유질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아주 좋은 영양입니다. 우리의 장에 아주 좋은 유익균을 공급해 주고요. 또 장의 벽을 자극해서 장을 청소해 주는 역할도 하는데 문제는 이 섬유질은 소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살펴보면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자들의 장 상태가 전부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환자들이 건강해지려고 섬유질을 대량으로 먹기 시작을 하면은 장 안에 있는 유해균들이 섬유질로 인해서 더욱더 번식하는 일이 일어나서 설사나 방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장 안에서 독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 그 독소는 바로 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채소를 먹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이 섬유질이 아주 중요한 영양이지만은 환자들은 벌써 소화 기능에 저하가 있기 때문에 섬유질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을 다 제거한 생즙을 내서 먹을 때 이 생즙 안에는 섬유질이 없어서 우리 소화기에 부담이 되지 않고 간에도 부담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효소, 즉 인체의 신진대사에 필수인 영양소를 대량으로 섭취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개선해 나가고 회복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채소를 먹을 때 이제 기생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세계 유수의 학회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논문들도 있고요. 문제점은 잘못된 이해와 인식이 있습니다. 생채소에는 기생충이 없습니다. 어떠한 균도 직접적으로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생채소에서 뭐 기생충이 나왔다, 또는 생채소에서 살모넬라 균이 나왔다라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로 됐냐면은 살모넬라 균이나 기생충이 있는 것들을 만진 손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생채소를 충분히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기생충이나 이런 걸 만진 것들로 생채소를 이렇게 만졌을 때 옮아온 것입니다. 생채소를 세척하실 때 이제 하버드에서 한 연구가 있어요. 생채소를 그냥 물에 한 2, 3분 정도 담궈놨다가 흐르는 물에 한 2, 3번 정도 린스를 한 거예요. 헹궈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베이킹소다, 거기에다가 담궈놨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린스를 한 방법이 있고요. 그냥 물에서 세척한 방법은 100% 농약을 제거했고, 베이킹소다로 했을 때는 한 92에서 94% 정도의 농약을 제거했습니다. 한 2, 3분 정도 물에 담궈놨다가 흐르는 물에 2, 3번 린스 해주면 충분히 농약이 제거가 됩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는 목적은 미네랄, 비타민, 효소가 주 목적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온도가 40도 이상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 좋은 조리법은 우리가 먹는 목적을 파괴하는 조리법입니다. 채소는 생채소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채소를 먹었기에 이렇게 좋은 건강에 이점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거의 다 생으로 섭취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은 우리가 생으로 먹으면 당근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 베타카로틴, 또 비타민 A, 비타민 K, 비타민 C 이런 거를 살아있는 상태로 먹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당근을 가열하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열량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우리 인체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파괴되게 됩니다. 당뇨는 원인을 해결해야지 합병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혈당만을 조절해서는 합병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민들레즙 그리고 신과일 주스 같이 어떠한 식품을 통해서 우리의 인체, 우리의 당뇨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